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길 문학TV 제8화는 바기니스무스, 질경련이죠. 봄의 유혹과 욕망인데요. 여기 이제 바기니스무스, 섹스 중에 여성의 몸에서 질경련이 일어나서 이제 성기가 빠지지 않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천각 수천여가 이렇게 신혼초회를 치룰 때 이렇게 동네 아낙네들이 이걸 음, 엿보다가 이렇게 밀쳐지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바기니스무스가 자주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유아 콤플렉스, 또 땅콩집, 제 그 첫 번째 소설인데요. 이 땅콩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또 거제도의 괴담이 있습니다. 바기니스무스 유명한, 그것이 실제인가 아닌가. 또 전화위복이 된 바기니스무스 사건이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 예? 그래서, 여세리 모래밭에서 놀이하다가 주인공이 이제 영준의 이야기입니다. 땅콩집 이야기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부드러운 모래를 어머니 젖가슴처럼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주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래 동생들에게 그걸 빼앗기는 박탈감을 느꼈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엄마의 젖가슴을 사모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멀게 느껴지는 어머니라는 존재. 모든 남성들이 대구의 이장희 씨처럼 유아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시인 이장희는 어린 나이에 친모를 잃고 두 명의 계모와 21명의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리고 아버지와의 불애 속에서 극약을 먹고 생을 마감한 천재 시인이었죠. 유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3살에서 7살 사이 아이가 이성의 부모에게서 성적 관심을 갖는 반면에 동성의 부모에게는 적대감을 갖는다는 프로이트 심리학자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고, 반대로 딸이 어머니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제철학 TV 46강 47강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남자아이는 혹시 내 페니스가 잘리지 않을까? 여자아이는 나의 음액이 손상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걸 바로 거세 컴플렉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이제 소설 이야기인데요. 봄의 계절입니다. 봄은 오랜 겨울 동안 움츠렸던 생리현상을 활발하게 하는 계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봄바람이니 춘정이니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말은 계절적인 봄이 인생의 봄인 사춘기의 격정적 충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이 말 속에는 봄에는 들뜨기 쉬우니 조심하라고 하는 경계의 뜻도 들어있죠. 이 그림은 이부탐춘이라고 그래서 과부가 보물탐하다 이런 뜻인데, 상복을 입은 과부가 숙회 암쾌가 캔송에 어울리는 것을 보고 웃고 있는 아주 발칙한 그림입니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자, 소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콩집은 여세리와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중간쯤에 자리한 충정도의 넓은 뜰 한복판에 지어진 독립가옥인데요. 마치 위에 떠 있는 외로운 섬 같아 보이는 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집이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까닭은, 땅콩을 캐먹다가 들킨 아이들이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 큰 창고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땅콩 서리한 아이가 도망을 가면은 간척지 끝까지 쫓아오는 독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먹물처럼 거무살같은 민철이라고 하는 총각이 있었는데요. 자, 민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2부 수업이 들어있어서 느릿느릿 걸어가던 영준의 눈에 땅콩밭 한가운데 위통을 벗어젖힌 채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한 밭 가운데 누워있는 민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풍만한 육체와 머리통이 미녀가 누워있었는데 실제 크게 여자 몸을 만지면서 희죽희죽 웃어대는 민철을 여자아이들은 둥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지나갔고 그는 시선이 느껴지면 힘껏 껴안는 신용을 하고 배에 올라가서 그 짓을 흉내내 보였던 거죠. 코 밑에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나기 시작한 그는 용솟음치는 봄날의 정욕, 춘정을 이기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 집에는 박인이 괴짜 집주인이 있었는데 몸집이 비대한 왕수는 털보로 불리는 집주인으로서 어느 날 작은 방에 사는 과부 대낮에 그 짓을 하다가 갑자기 대문을 들어선 길손의 기척에 놀라 움찔하는 바람에 여성의 몸에서 바기니스무스, 질경련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리어카의 실내 읍내까지 가는 동안에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상대방 얼굴을 핥히며 서로 욕하며 싸움질을 해댔다.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영준이 들었어요. 그 뒤로 이제 왕수의 정부였던 과부와 조금 전에 함께 실려갔던 과부와 젊은 민철이 바람을 피우다가 왕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수가 따지고 들자 민철이 그를 죽여서 그 땅콩 창고에 감추어 뒀는데 과부가 밤마다 들어가서 시체와 그 짓을 했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체 기호축이라고 있는데요. 즉 네크로필리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제9화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기니스무스라고 하는 것은 질경련이라 불리는 건데 고전적 이야기 중에는 수총각과 수천의 커플의 초야 장면이 있는데요. 식구들이 숨어 이렇게 구경하다가 뒤에서 밀치는 바람에 방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거사를 치르다가 병풍이 넘어지는 상황에서 질경련이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 문국진 교수는 바기니스무스란 여성의 질과 그 주위 근육, 심한 경우에는 아랫다리 전체의 근육의 불수의적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나서 질의 입구를 닫아버리는 경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경련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는 여성 쪽의 정신적인 요인이 가장 크겠고요. 왜냐하면 한창 섹스 중에 병풍이 넘어지거나 방문이 열리면 매우 놀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몸이 떨릴 정도로 긴장하는 첫날 밤에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 고구려와 동욱조에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 아래에서는 그런 일이 더욱 빈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가가 여자의 집보다 형편이 나았을 테고 신랑 또한 여자아이보다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성기도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마음도 편치 않은 데다가 미리 그런 첫날 밤에 예를 들어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바기니스무스가 곧잘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거제도의 괴담이 있는데요. 거제도의 어느 주부가 남편은 대기업의 차장이었는데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개와 성교를 하던 중에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숙회 성기는 고지상 교미도 중 뺄 수가 없는 상태로서 119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여자는 수치심에 자살을 하고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소문이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괴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실화였다면 질경련 때문일 거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숙회 성기가 뺄 수 없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이제 괴담일 뿐인데 이 사건의 모티브가 된 것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그 바게니스무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에 나온 출처는 뭐냐면은 지상아, 문국진 박사가 쓴 지상아라고는 법의학 서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제 질경령 사건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 시아버지를 모시던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불륜을 저질렀는데
하루는 둘이서 섹스하던 도중에 며느리에게 바기니스 무수가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성기가 꼼짝 못하게 되자 창피스러운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허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참지 못한 며느리마저 소리치며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비명에 놀란 사람들이 달려와 이 장면을 보고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리어카에 이렇게 태우고 담요를 덮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창피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사건 당시 아들, 며느리 남편이죠. 아들은 이미 사망 상태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통념상 시아버지의 성행위는 엄연히 폐륜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바기니스무스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반면에 전화 이복이 된 바기니스무스 사건이 있었는데 조그만 농촌 마을에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처녀와 총각이 있었는데요. 양가의 부모는 이 결혼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미래를 즐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도 보리밭에서 한창 사랑하는 중에 뱀 한 마리가 처녀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때 소스라치게 놀란 처녀의 몸에서 바기니스무스가 일어났는데 서로 애를 써봤지만 총각의 성기는 더 이상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총각은 탈진하여 의식을 잃었고 처녀 역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저녁에 보리밭을 둘러보러 나온 동네 노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도 마침내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두 사람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 선생까지 이제 보리밭까지 이렇게 왕긴을 나와서 치료하고 나서야 성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두 사람에게는 전화위복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양가 부모들도 더 이상 결혼을 반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기니스무스 사건은 두 사람의 결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기니스무스에는 육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녀박이 너무 단단하다거나 여성의 성기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어서 섹스 시에 고통이 따를 때 질경련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사내아이라면 아마 누구나 느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그 유아 콤플렉스 2장이 시인 이야기를 했고요. 봄바람 춘정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이러한 욕망은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사춘기의 그 시절에 욕망과 흡사하다. 그리고 이제 땅콩집 이야기 소설 가운데 땅콩집은 뜰 한복판에 지어진 독립 가옥인데 이곳이 이제 아이들에게 아주 음침하고 무서운 곳으로 등장한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철이라고 하는 이 총각은 풍만한 육체 머리덩이 미녀 옆에서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이제 장난을 치고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또 털보로 불리는 왕수는 과부하 테나지 그 짓을 하다가 바기니스무스 사건이 일어났고 그 과부와 젊은 민철이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자 민철은 왕수를 살해했는데 과부는 밤마다 들어가 시체와 그 짓을 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질경련은 수천 것과 수천여 커플의 첫날 밤에서 많이 일어난 사건인데 그 원인은 여성 쪽의 정신적인 요인이 제일 크겠고 또 육체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제가 써놓고 아직 출판하지 않은 성고통인가라고 하는 원고를 참고했고 그 밖에 에빙 박사가 쓴 광기와 성, 문국진 박사의 법과학으로 보는 한국의 범죄 사건 이런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강성률 철학TV도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